안녕하세요. 이번에 서울공립 합격한 사례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예, 감사합니다. 재수를 하였고 1 차가 다행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간단히 저를 소개하면 작년에는 1 차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제가 사립을 지원하는 바람에 1차 점수를 잘 활용하지 못해서 떨어지게 되었고요. 올해 다시 일 병행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커플 10.7 이렇게 1차 높은 점수로 서울공립에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목차는 아까 발표해 주신 선생님과 비슷한 목차이고요. 저는 왜 해인쌤인가 1 번과 3번 나만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왜 해인쌤인가입니다. 그냥 다른 말 필요 없이 제가 2년 동안 해인쌤 강의를 듣고 어떻게 그 강의를 활용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통해서 왜 해인쌤인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먼저 초수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해인쌤 커리를 1 월부터 11 월까지 풀커리를 탔고요. 공부량을 보면 서브노트만 7번 인출, 영역별 기출 중심으로 3 번을 인출했고요. 연도별 기출 풀었습니다. 이외에 강론이라든지 그리고 영역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복습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1 차에서 커플 7.7 이렇게 합격에 충분한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결국 해인쌤의 기본 개념 강의와 영역별 기출 강의가 정말 탄탄하고 그것만 제대로 복습해도 합격에 충분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올해는 제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1 월부터 6 월까지는 먼저 1 월부터 3 월까지는 거의 공부를 못했고요. 3 월부터 5 월까지는 일 병행하느라 하루에 공부를 1 시간도 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시간 남는 시간 동안 작년도에 강의 들었던 자료를 바탕으로 서브노트와 작년도 영역별 기출 문제를 한 번 정도 복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올인을 하게 되었는데요. 작년에 제가 공부한 내용을 정량화해 보면 서브노트 3 회를 복습하고 영역별 기출을 3 번을 복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약점을 최대한 보완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였고 이 결과 이렇게 높은 1차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서울이 좀 컷이 높았는데요. 제가 타 지역이었다면 1차 커플이 13 점에서 14 점까지 나왔을 겁니다. 이렇게 제가 24 년과 25 년에 준비했던 공부 방법 그리고 혜인쌤 강의 들었던 내용과 그 결과를 통해서 음 혜인쌤 강의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탄탄하고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혜인쌤의 장점, 제가 2 년간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던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계적이고 탄탄한 강의가 제일 큰 장점입니다. 기본 개념을 쉽게 설명해 주시면서도 폭넓고 깊은 또 설명까지 모두 아울러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구조화된 자료, 서브노트를 제공해 주신다는 점인데요. 이 서브노트가 그냥 개념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기출에 나온 핵심 개념 그리고 그 답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루브릭을 바탕으로 서브노트가 제작이 되어 있어서 초수 선생님들은 1 월부터 서브노트를 보면서 출제자의 언어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완벽한 서브노트이기 때문에 따로 서브노트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브노트를 따로 만드는 게 가장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서브노트 제공받은 걸 인출하거나 기출, 기출에 좀 더 시간을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출 분석 되게 큰 장점이죠. 단순히 핵심 개념을 설명하는 것뿐 아니라 혜인쌤이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는지 이 전문가의 사고 과정을 우리가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혜인쌤을 선택한 이유로는 혜인쌤의 열정 때문인데요. 저는 직강을 재작년에 들었었는데 1월부터 6월까지 혜인쌤이 이제 수강생 직강 대상으로 줌 스터디를 해주시죠. 이 줌 스터디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월부터 6월이면 사실 어떤 내용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잘 모르는 시기인데 혜인쌤이 출제자의 관점으로 스터디 때 질문을 해주시고 함으로써 저는 어떤 부분을 이제 중요시 봐야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혜인쌤 커리큘럼 하면 하드 트레이닝이 큰 특징인데요. 타 강사님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지만 혜인쌤 강의와 모의고사, 문제 등이 쉽지 않음을 몸소 느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풀 때는 어렵고 좀 귀찮고 힘들 수 있지만 이렇게 평소에 하드 트레이닝을 해놓으면 실전, 시험장에서 좀 더 쉽게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멘탈 관리 방법인데요. 먼저 24년에 25년, 제가 2년을 준비했으니까 누구나 말했듯이 이렇게 바닥은 옵니다. 잘 올라가다가도 한번 떡 떨어지고 마지막에 계속 올라가다 싶다가도 한번 큰 위기가 반드시 오는데요. 저는 24년도에 정말 큰 위기가 2번 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투자를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진지하게 많이 했었는데 이때 제가 욕심을 좀 많이 부려서 몇 년간 모은 돈, 교사로서 몇 년치 월급을 한 번에 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멘탈이 많이 무너졌었는데 이렇게 바닥에서 멘탈 관리하는 법으로 쉽진 않지만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습니다. 원형적 사고라고도 하죠. 오히려 제가 가진 것을 모두 다 잃어버리니까 오히려 임구에 더 열심히 해보자. 차라리 진짜 임구에 열심히 해서 정말 고득점으로 합격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선생님들께서도 힘든 시기가 올 텐데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잘 승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만의 공부 방법, 오늘 제가 가장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먼저 저는 시지각 기능, 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폐 안경이라고 하죠. 그걸로 이제 골프공으로 안구 운동도 하고 눈이 이렇게 안 좋아서 책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수할 때에는 일 병행도 하게 되었고 또 건강이 또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아서 여기 보시면 이제 8월 달에 거의 50시간밖에 공부를 못했죠. 6월도 그렇고 거의 이거 합쳐서 6월부터 11월까지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 평균 순공을 2.8시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남들보다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서 두세 배의 효율을 뽑아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챗GPT랑 매일매일 대화하면서 제 공부법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개선해 보려고 매일매일 시도해 보았습니다. 저만의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교육학 개념인 자기조절 학습,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해야 되는가 하는 동기, 그리고 어떻게 인풋하고 출력해야 되는지 인지 조절,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동기는 목표를 향해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죠. 아무리 공부 방법이 좋아도 동기,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으면 공부를 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동기 조절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 아시겠지만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세우셨겠지만
임고 합격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왜 내가 임고를 합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목표를 1차 커플 15점 목표로 한다면 이렇게 왜 교사가 되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장애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어일 수도 있고 안정적인 직장을 빨리 갖고 싶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그 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먼저 명확히 정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노트에 적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포스트잇에 적어서 방 문마다 붙여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기가 계속 유지되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목표를 위계화하는 건데요. 저는 이거 재작년에 하지 못했던 점인데 작년에 공부하면서 생각하게 된 지점입니다. 임고 합격이라는 이제 먼저 최상위 목표가 있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임고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물음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1차 고득점을 합격해야 되는데요. 그럼 또 여기서 더 생각하는 겁니다. 1차 고득점을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먼저 매년 문제가 나올 때 대개 80%, 90% 정도가 기출 문제를 변형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 20%가 새로운 지점에서 나오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 내가 이 기출을 먼저 잘 잡아야 되고, 그리고 이 신기성, 새로운 문제도 놓치지 말고 조금씩 잡아가야겠다라는 상위 목표를 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에 상위 목표가 세워졌다면 이제 또 중위 목표를 세울 수 있는데요. 1월부터 11월 이렇게 있죠. 분기별로 이제 커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기본 이론, 영역 기출 이렇게 있는데 이 기간에 그냥 단순히 내가 강의를 듣고 복습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를 성취할 수 있을지를 목표를 먼저 정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간에 내가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기출 80점에 대해서 어떤 것을 얻어갈 것인지 목표를 세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신기성 측면에서도 예를 들어 이제 기본 이론 한번 이제 훑으면 지엽적인 내용을 한번 볼 수 있겠죠. 이렇게 1, 3월 목표, 4, 6월, 7, 9월, 10, 11월 목표를 한번 적극적으로 세워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위 목표를 설정하면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이 목표 1차 고득점으로 가는 길인지를 가는 길인지 아닌지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 목표가 달성되어야 이렇게 상위 목표로 나아갈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았으니까 어떻게 공부 방법을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인지를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5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크루아상 공부법입니다. 보시면 이 크루아상 속이 채워져 있죠. 이 크루아상 공부법은 안쪽부터 얇게 쌓아가는 방식의 공부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브노트 학습 시에 처음에는 개요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는 기출에 나온 핵심 개념을 암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출에 나온 개념 말고 그 주변에 나온 개념을 점차적으로 공부하면서 크루아상의 속을 채워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크루아상 공부법을 하면 처음부터 막 어려운 내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지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얇은 반복이 오히려 장기 기억에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분산 학습인데요. 저도 잘 못했던 부분인데 이제 초수할 때 1, 3월에 한 과목만 일주일에 한 과목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특수교육학은 13과목이 있죠. 한 과목 뭐 틀려도 되는데 나머지 12과목 전체적으로 잘 맞아야 고득점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를 깊게 팔 때
다른 12과목을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되고요. 음. 그래서 가능하면 이 13과목을 고루고루 자주 볼 수 있게 학습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초수생 선생님들 경우에는 1월에서 3월, 4월에서 6월은 이렇게 많은 과목을 주마다 학습하는 게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기본 이론 강의를 듣는 것만 해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4월, 6월 그 이후부터는 주 2회, 3회, 4회 계속적으로 늘려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재수생 선생님들 경우에는 이미 기본적인 내용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3과목, 2과목 이렇게 여러 과목을 같이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능동적으로 인출 중심 학습을 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많은 선생님들을 뵀지만 서브노트를 그냥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눈으로. 사실 그 눈으로 보게 되면 내가 이게 이해하는 건지 모르는 건지를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강의를 들었으면은 한번 개념을 보고 가리고 내용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너무 오래 생각할 필요도 없고 단순히 보지 말고 가리고 내가 기억하는 것을 꺼내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뭐 서브노트뿐 아니라 뭐 총론, 장특법도 저는 초반부터 이제 중요 내용을 암기펜으로 칠하고 계속 능동적으로 인출하는 훈련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인출 중심 학습의 예시로 모의고사를 푸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인출 스터디, 그렇죠? 알고 있는 거를 인출하는 거,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인출 중심 학습이 단순 눈으로 보는 것보다 기억 효과가 1.5배에서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하향식 학습을 소홀히 하지 말자는 건데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상향식 학습은 아래 개별 문제를 풀거나 개별 개념부터 보는 방법을 말하고요. 하향식 학습은 가장 큰 범주, 목차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탑다운 방식을 말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면 이제 서랍장이 있죠. 특학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13과목이라는 많은 방대한 양인데요. 이 방대한 양을 시험장에서 필요한 지식을 적재적소에 꺼내려면 이렇게 서랍장이, 이렇게 큰 틀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13과목이니까 서랍장이 13개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공부를 시작할 때 개요부터 인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기보다 적극적으로 외워주시는 것을 추천해요. 저는 한 10분, 15분이 걸려도 먼저 개요를 한번 진짜 제대로 인출을 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으로도 나는 지금 이 서랍장 큰 틀을 짜고 있어 라고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내용을 볼 때 나는 이 서랍장에 이 내용을 지금 잘 정리해서 하나하나 잘 쌓고 있어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매 순간마다 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의 효과는 결국 정리가 잘 돼 있어야 세부 내용을 잘 꺼낼 수 있다는 점이죠. 실제 시험장에서는 13과목이 청각, 의사소통, 시각장애 순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출제 교수님 마음대로 예상치 못한 문제부터 앞으로 과목부터 나오는데 그럴 때 가장 이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것이 바로 개요입니다. 그래서 개요 인출 평상시에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제가 작년에 점수 상승에 큰 영향을 줬던 공부 방법인데요. 제가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지만 되게 효율을 높게 봤던 공부법입니다. 초수생 선생님들께서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개요데이. 일주일 중에 하루를 날을 잡아서 13과목 개요를 다 인출해 보는 겁니다. 제가 한 공부법 중에 제일 난이도가 있던 공부인데요. 한번 여유가 되시는 재수 이상 선생님들께서는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서랍장 13개, 13 과목의 전체적 틀이 잘 완성돼 있는지, 내 약점은 어디인지를 확인을 가능하고요. 이렇게 단시간 내에 계율을 한 번에 다 인출하게 되면 이 과목 간에 왔다 갔다 전이하고 확장하는 능력이 함양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하반기에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점진적 과부하의 원리를 적용한 학습인데요. 여러분들은 공부의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은 단순히 회독수를 늘리거나 양적인 단순 반복이 아닙니다. 사고의 폭과 깊이를 넓게 만드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사고의 폭과 깊이를 넓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확장과 정교화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기출에서 다항문적 접근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면 여기서 멈추지 말고 간항문적, 초항문적 접근 방법과 이 세 가지가 어떠한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지를 그 자리에서 같이 인출해보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교화인데요. 헷갈리는 개념을 연결해서 비교하고 인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발화유도 전략의 대치 요청, 그리고 발화후 수정 전략의 이끌어내기, 명료화 요구하기 전략. 되게 하나하나 볼 때는 내가 이 내용을 아는 것 같지만 이렇게 묶어서 나오면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즉 개념이 탄탄하지 않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헷갈리는 개념을 묶어서 비교해서 인출하면 더 구분이 잘 되고 더 탄탄한 개념을 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5가지 공부 메커니즘 말고도 저의 점수를 가장 많이 올려준 2가지 공부법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했던 것은 기출공부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약점을 정밀하게 개선하는 공부법에 대해서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출 공부법인데요. 기출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기출이 핵심 개념, 역대 기출에 나왔던 핵심 개념을 학습하는 것에도 되게 좋은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 전문가의 사고 과정을 우리가 따라하는 것입니다. 여기선 혜인쌤이 되겠죠? 혜인쌤이 영역별 기출문제를 해주실 때 여기다가 이제 필기를 해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 필기를 해주시는 내용이 사실 혜인쌤이 문제를 봤을 때 접근하는 사고방식, 전문가의 관점인데요. 저도 처음에 그랬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러한 혜인쌤의 접근법, 방식을 이 지문 위에 바로 작성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복습할 때 내가 이 내용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혜인쌤이 해주시는 그 관점을 왼쪽에다 적었어요. 안 보이게. 여기에는 번호만 적었어요. 이 방법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하던 방식인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내용을 스스로 한번 꺼내볼 수 있어요. 바로 여기 써 있는 거랑 그냥 번호만 돼 있어서 내가 이 내용을 떠올려야 되는 거랑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복습할 때는 여기서 혜인쌤이 어떠한 사고를 생각을 하셨는지 어떤 거를 이끌어내야 되는지를 계속 머릿속으로 머리를 괴롭히면서 떠올려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혜인쌤의 관점을 모델링하고 연습하다 보면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눈이 생기고요. 우리가 시험장에서 낯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혜인쌤이 이렇게 접근하셨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기출 분석할 수 있는 도구인데요. 저는 기출 문제를 풀 때 단순히 문제를 보고 답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인지적 도구를 좀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GPT랑 제가 얘기하면서 만든 건데요. 사실 기출문제를 복습할 때 아직 2월이지만 이 목적성, 방향성을 갖지 않고 기출문제를 보면 그냥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아 이건 이거네. 이건 이거네.' 하고 그냥 답을 하고 끝날 것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또 기출을 200% 300% 활용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중에서 그래도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게 6 번인데요. 출제자가 묻는 것이 무엇인가? 개념을 묻는 것인가? 아니면 그 개념을 적용하는 것을 묻는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사례를 추론하는 것인가? 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문제랑 상호작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에 대해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제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확장 말씀드렸죠. 지금 나온 출제 개념에서 위아래로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위 범주, 하위 범주로 또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 보면 좋습니다. 다음에 기출로 출제가 될 수도 있겠죠. 나머지는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진짜 점수 상승에 가장 중요했다고도 볼 수 있는 약점 기반 포트폴리오 학습법입니다. 저는 사실 오답 노트를 쓰는 것을 싫어하는데요. 오답 노트를 쓸 때 뭔가 이렇게 옮겨 적고 하면 공부했다는 기분은 들지만 사실 그것을 반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복해서 꺼내면서 제가 정확히 이해했고 개선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이 포트폴리오 도구를 만들었어요. 말 그대로 포트폴리오는 쉬운데요. 공부하다가 이제 오답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포스트잇에 이렇게 적어서 이 영역별 항목에 노트에 붙이면 돼요. 포트폴리오 특성상 누적해서 할 수 있고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계속 틀렸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은 개선이 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고 자기 성찰도 되고 일반화에도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누적하여 기록하면서 약점을 개선하는 것이 왜 좋은지 시각적으로 말씀드리면 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채에 약점을 거르는데 이제 한 번 걸러서 안 걸러지는 거는 또 밑에 내려오겠죠. 그리고 또 틀리면 또 기록해서 2 중, 3 중으로 이렇게 거르다 보면 어느 순간 약점이 개선되고 점수가 진짜 많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4년에 초수 때 해인쌤 모의고사 매번 30등, 40등 하다가 이 포트폴리오 통해서 약점을 개선하는 방법을 학습 방법을 한 달 정도 했더니 10등 이내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약점을 찾고 개선하는 게 점수 상승에 정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오답의 원인을 이렇게 오답을 적는 것을 넘어서 오답의 원인이 뭔지 오답의 원인을 뭔지 분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저한테 궁금하시면 오답의 원인을 제가 어떻게 나눴는지를 제가 공유를 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A, D, B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A는 그냥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지식이 없어서 틀리는 것을 제가 A라고 말했고요. B는 이제 지문을 잘못 읽거나 문제를 잘못 읽은 경우 틀렸을 때 B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E는 이 같은 경우는 단순 실수를 E로 분류했고요. 그리고 C는 논리적인 오류를 C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답의 원인을 분석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 틀렸다고 하면은 그냥 틀린 거에만 집중을 하고 왜 틀렸는지를 잘 살펴보질 않습니다. 왜 틀렸는지를 모르면 그 원인을 모르면 그에 대한 적절한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답이 발생하면 어떠한 원인으로 오답이 생겼는지를 잘 구분해서 그에 맞게 개선점을 생각해서
계속적으로 개선을 해주는 과정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선 방법도 필요하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임용 준비할 때 힘든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성장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공부가 인지적인 활동이다 보니까 이게 제 지식이 많이 늘었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시적 공부법이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또 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포트폴리오 만드는 것도 눈에 보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약점 기록했고 또 약점 또 틀렸고 다음엔 또 안 틀렸네. 하나하나 쌓여가잖아요. 눈으로 보면은 성취감도 있고 불안도 줄고 무엇보다도 그냥 결과로 점수 상승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공부량을 기록하는 포트폴리오예요. 2024년에 보면은 제가 내만서 서브노트를 7번, 8번 이렇게 언제, 몇 월 며칠에 내만서를 인출했는지를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기출 문제를 언제 복습했는지를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쏟은 시간,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구나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시기별 합격 포인트 한 가지씩만 말씀드릴게요. 2024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점 기반 포트폴리오를 하면서 제가 갑자기 급성장했다고 생각 들고요. 2025년에는 혜인쌤 영역별 기출을 다시 한번 이제 혜인쌤의 관점으로 습득하는 노력을 했고 그걸 이제 문제에 적용하는 그런 연습을 통해서 점수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휴를 인출한 것도 엄청 컸고요. 그리고 약점을 코드화해서 분류해서 그 약점의 원인에 맞게 개선 방안을 실행한 것도 2025년 고득점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업 실험 마치겠습니다. 아니, 이상으로 합격자 발표 마치겠습니다.